10월 31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5,500불 근처에 있는데 지금 가격은 사실은 이전 고점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죠. 이 약간 이 하락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좀 무너지긴 했지만 제가 하락 삼각형은 전고점을 뚫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막 얘기했지만 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는 상승의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뭐 3만 몇천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기간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사실 3만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횡보 기간을 축적했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간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럼 여기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3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도착했다. 이게 횡보 기간이 있으니까. 근데 이 가격이 실현 가능하냐? 왜 실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고점에 도착을 했을 때는 결국 개인의 매수 물량이 필요합니다. 이 시장은 변하지 않아요. 시장은 누군가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면서 파동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럼 이 파동에서 고가에 사주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일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개인 투자는 시장에 끌려가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항상 개인의 매수세가 높게 나타나거든요. 근데 이만큼의 횡보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만큼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파는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. 만약 기술적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이 차트만 보면은 이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사실 차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근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히 횡보폭도 길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. 제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금리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. 투자에서. 근데 지금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. 근데 이만큼 코인이 1.5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만큼 상승을 했을 때 던지는 매도를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.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뭐 이게 내년 초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진 않을 거니까 금리 인상폭이 유지되거나 금리 인상폭이 없어지거나 뭐 0이 되더라도 그 금리는 일단 올라간 채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때 시장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융통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힘들거든요.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전고점을 뚫으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.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승폭도 꽤 나올 수 있는 차트긴 하지만 지금 뚫어서 이제 올라갔을 때에 고려하면 기간으로 생각하면 내년 초나 연말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내년 초나 연말에 어느 정도 고가에 도착했을 때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기인이 존재하는가? 지금 시장에서 자금을 은행이 흡수하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상황에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거든요.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. 사실 이게 좀 걸려요. 그래서 쉽사리 이거를 상승한다고 했을 때 베팅할 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. 이건 단순히 기술적 부분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뭐 전반적인 세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론 제가 금리를 인상을 예측하거나 앞으로는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단순히 바로 앞의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자금은 계속 말라가는 거는 분명히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높게 올랐을 때 시장의 매도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.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쉽사리 사실 고점을 뚫는다고 해도 상승에 베팅하기가 어렵습니다. 현물도 사기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올라간다고 해서 현물 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현재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밑에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또 깨지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깨지고 떨어지면은 사실 하락삼각형의 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 단순히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도 어렵고 그죠. 떨어졌을 때는
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죠.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아까 같은 그런 경제 상황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.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차트를 보면은 아까 이제 누적 분포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하락 추세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차트가 막 나쁘지는 않거든요. 사실은 뭐 누적 분포가 이게 다 바이낸스라서 이제 거래량 무료 이벤트를 하면서 좀 누적 분포가 일반적이는 않지만 거의 국내 거래소 빼고는 약간 누적 분포가 상승하는 형태예요.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사실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딱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조금 나쁜 거는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요만큼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요만큼 하락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좋은 그림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도미넌스가 같이 상승해 준다고만 한다면 여기서 사실은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떨어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도미넌스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지. 여기서 이제 잠시 올라왔을 때 뭐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이 하락 삼각형만 빠져나온다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거든요. 다만 이 이후에 발생할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,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웬만하면 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뭐 옛날부터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올해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자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뭐 이게 일반적으로 크게 강도가 없는 경제 상황에서 변화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인플레가 크게 치솟았다가 물가도 크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도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 자체는 전혀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.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